그날 41세 엔지니어 박도현은 17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박 대리, 우리 회사에 더 이상 기여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정리합시다. 특급 건축구조기술사. 대한민국에서 극소수만 보유한 자격증을 가진 그였지만 회사는 그를 비용으로만 봤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나온 그날 밤 도현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절망 속에서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자신을 해고했던 회사는 무너졌고 도현은 업계를 대표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운 한 사람의 용기, 그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의 힘, 그리고 진짜 실력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현실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백건설 본사 12층 설계팀 사무실은 오후 3시가 되어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도현은 모니터 3대가 놓인 자리에 앉아 구조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1세, 17년 차 구조 설계 엔지니어. 그의 책상 옆 파티션에는 특급 건축 구조 기술사 자격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도현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화면 속 기둥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설계 도면 위로 빨간 펜이 그어진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중 재검토 필요, 풍압 계산 오류 가능성, 지진 대응 보강 구간. 17년 동안 그가 해온 일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일. 박 대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옆자리에 김민수 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설계사였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민수 씨, 이 부분 좀 봐요. 여기 전달력 계산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민수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도현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설계팀 사람들은 모두 도현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는 혼내지 않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달랐습니다. 6개월 전 한백건설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상무 강준호 37세. 대형 증권사 출신으로 영업과 수주 실적만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은 수주입니다. 설계는 외주를 주면 되고 우리는 영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설계팀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예산은 삭감되었고 인력은 줄었습니다. 도현이 제안했던 환경 친화적 구조 설계 연구는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그가 17년 동안 쌓아온 기술 검토 시스템도 시간 낭비로 치부되었습니다. 도현은 참았습니다. 회사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내선이었습니다. 박 대리 3시에 7층 중회의실로 올라와요. 강준호 상무의 비서였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회의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도현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7층 중회의실은 한백건설에서 정리 면담을 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도현은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자 강준호 상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현을 보고도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으로 앉으라고만 했습니다. 도현은 회의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자리로 걸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대리 17년이나 회사에 계셨죠?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박 대리가 더 기여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강준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정리합시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드릴게요. 한 달 안에 인수인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도현은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7년. 20대 중반에 입사해서 4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이곳에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도 수없이 했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특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3년을 매달렸고 그 자격으로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기여할 부분이 없다는 한마디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강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회사 방향이 바뀐 겁니다. 박 대리 같은 기술직은 이제 외주로 충분하거든요.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 도현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사람을 효율로 재단하는 회사. 기술을 비용으로만 보는 조직.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현은 서류 봉투를 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계팀 사무실 문을 열자 민수를 비롯한 팀원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퇴직 서류가 들려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41세, 17년 경력, 특급 자격증 보유자. 그런데 지금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어디선가 어떻게든. 도현은 다음 날부터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17년의 경력을 정리했습니다. 참여 프로젝트 목록, 자격증, 수상 경력. 그러나 화면을 채우는 글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백건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경력 17년 특급 건축구조기술사. 주요 프로젝트 23건 참여. 도현은 문장을 여러 번 고쳤습니다. 너무 길면 안 읽을 것 같고 너무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간결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신은 없었습니다. 도현은 직접 건설사들의 채용 공고를 찾아다녔습니다. 대형 건설사부터 중견 건설사까지 구조 설계 경력직 모집 공고가 보이면 모두 지원했습니다. 열흘 만에 15곳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중 3곳에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강서구에 있는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도현은 정장을 차려입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면접관은 40대 중반의 임원과 30대 후반의 팀장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도현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백건설에서 17년이나 계셨네요. 특급 자격증도 있으시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도현은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구조설계 전문으로 쭉 일해왔습니다. 임원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퇴사하셨죠?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해고당했다고 말하면 인상이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설계팀 인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아, 임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회사 연봉 체계는 경력에 따라 책정되는데 17년 차면 상당히 높을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도현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연봉은 협의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임원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도현은 악수를 나누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결과는 3일 후 문자로 왔습니다. 불합격. 두 번째 면접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설계 전문 회사였습니다. 이곳은 대형 건설사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기술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이번에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50대 초반의 대표이사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도현의 이력서를 천천히 읽으며 말했습니다. 특급 자격증 가진 분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지원하신 건 좀 의외네요. 규모보다 일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마인드시네요. 그런데 박 대리님, 한백건설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조 검토와 설계 총괄을 맡았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하중 계산 내진 설계 같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실제 현장 경험은요? 시공 단계에서 직접 투입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현장 투입보다는 설계 단계에서 검토 위주로 일했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희는 현장 밀착형 설계를 지향합니다. 설계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공팀과 협의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수정하는 방식이죠. 박 대리님 경력은 훌륭하지만 저희 회사 방식과는 조금 안 맞을 것 같네요.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현은 또다시 불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면접은 서울 마포구의 신생 건설사였습니다.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된 곳이었지만 젊은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30대 중반의 젊은 이사였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 차림으로 도현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분위기는 이전 면접들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박 대리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저희는 자격증보다 실적 위주로 사람을 뽑습니다. 특급 자격증 대단하신 건 알겠는데 최근 5년간 박 대리님이 단독으로 이끈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도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백건설에서 그는 항상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이끈 적은 없었습니다. 팀 단위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술 검토는 제가 전담했습니다. 그럼 최근 트렌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BIM 설계, AI 기반 구조 해석 같은 거 다뤄보셨어요? 도현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한백건설은 보수적인 회사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었고 도현 역시 전통적인 CAD 방식에만 익숙했습니다. BIM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겠어요.
저희 회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박 대리님 경력은 존중하지만 저희와는 방향이 다른 것 같네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면접장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23곳에 지원했고 8번의 면접을 봤습니다.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연봉이 높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 우리 회사와 안 맞는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집 근처 작은 술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구인구직 앱을 열었지만 더 이상 지원할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앱을 끄고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41세의 백수라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었습니다. 그 이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도현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7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기술만 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자격증도 성실함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현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현 선배님? 저 이서희예요. 기억하세요? 도현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서희. 한백건설 인사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그녀는 5년 전에 퇴사했고 그 이후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서희야? 어떻게? 선배님 소식 들었어요. 한백 그만두셨다면서요?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정리당했어. 선배님 지금 재취업 준비 중이시죠? 응. 그런데 잘 안 돼서. 서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선배님, 제가 지금 신도시 창조개발이라는 회사에 있어요. 여기 지금 대규모 친환경 복합시설 프로젝트 준비 중인데 구조기술 리더를 찾고 있어요. 특급 자격증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한데 선배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희야, 나 지금 어디서도 안 받아주는데. 선배님 실력을 제가 잘 알아요. 여기 대표님한테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내일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도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갈게. 좋아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선배님 걱정 마세요. 여긴 달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그의 자리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도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다림질했고 구두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헤어왁스를 발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신도시 창조개발은 경기도 판교에 있었습니다. 도현은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판교역에서 내려 10분을 걸어가니 깔끔한 외관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백건설처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서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서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야, 서희야. 많이 힘드셨죠? 얼굴이 좀 수척해지셨어요. 괜찮아. 그보다 여기는 어떤 회사야? 서희는 도현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신도시 창조개발은 설립된 지 8년 된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대형 건설사처럼 수주 경쟁에만 매달리지 않고 친환경 설계와 지속 가능한 건축에 집중하는 곳이었습니다. 직원은 200명 정도였고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수평적이에요. 직급 호칭도 안 쓰고 다들림자 붙여서 이름으로 불러요. 선배님도 여기 오시면 도현님이 될 거예요. 도현은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백건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서희는 도현을 7층 면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후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본부장 정민철입니다. 정민철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현은 그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박도현입니다. 뵙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서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특급 건축구조기술사시라고요? 네, 5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정민철은 도현의 이력서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한백건설에서 17년이나 계셨네요. 참여하신 프로젝트 목록을 보니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회사 방향이 영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설계팀이 축소됐고 저도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대형 건설사는 수주가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박도현님, 여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수주보다 설계의 질을 중시해요. 친환경 설계, 구조 안정성, 장기적 유지 보수까지 고려하는 곳이죠. 도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회사도 있군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경기도 신도시에 들어갈 친환경 복합문화센터예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까다로운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빗물 재활용 시스템, 내진 7등급 이상 설계 같은 게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흥미롭네요. 정민철은 도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현님, 이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 총괄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팀원은 5명 정도 배정될 겁니다. 도현님이 리더가 되어 설계 전체를 검토하고 책임지는 역할이에요. 도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백건설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역할이었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현은 서희와 함께 회사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서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민철님이 좋게 보셨나 봐요. 고마워, 서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니에요. 선배님 실력이니까요. 도현은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도현은 신도시 창조개발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6층 설계팀 사무실로 배정받았습니다. 사무실은 한백건설과 달리 칸막이가 없었고 넓은 테이블에 팀원들이 둘러앉아 일하는 구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입니다. 도현이 인사하자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조설계팀 최준혁입니다. 김혜린이요. 잘 부탁드려요.
팀원들은 다들 밝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도현은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복합문화센터 설계안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건물 외관은 곡선형이었고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도현님, 이 구조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뭘까요? 최준혁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곡선형 구조는 하중 분산이 복잡해요. 특히 지붕 부분에 태양광 패널까지 올라가면 무게 중심이 달라지니까 세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3D 모델링으로 하중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해요. 그 다음에 기둥 배치를 최적화하고 보강재를 어디에 넣을지 결정하는 거죠.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도현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질문을 하면 경청했고 의견을 내면 존중했습니다. 한백건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도현과 팀은 구조 설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도현은 매일 밤늦게까지 도면을 검토했고 팀원들과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희와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서희는 인사팀에서 프로젝트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과 서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배님, 요즘 일은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하고 있는 것 같아. 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선배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희야, 내가 불러줘서 고마워. 진심이야.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사실 그때부터 선배님 좋아했어요. 한백건설 인사팀에 있을 때부터요. 도현은 깜짝 놀라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야,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예요. 근데 선배님이 힘들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도현은 서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서희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판교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 달째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도현의 설계안은 정민철 본부장의 승인을 받았고 곧 시공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도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대리, 나야. 강준호야. 도현은 얼어붙었습니다. 한백건설의 그 상무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네 요즘 신도시 창조개발에서 일한다며? 친환경 복합문화센터 프로젝트?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소문 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 설계한 우리 회사 자료 참고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증거는 있나? 자네가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 몇 개 가져갔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 도현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조사받아야겠네. 우리 법무팀에서 연락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백건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백건설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계 기밀 유출. 그런 혐의를 받는다면 경력은 끝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정민철 본부장을 찾아갔습니다. 7층 본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민철은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님, 무슨 일이세요? 본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현은 어제 있었던 통화 내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한백건설의 협박, 설계 기밀 유출 의혹, 법무팀의 조사 예고까지. 정민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도현님, 정말 회사 자료를 가져오신 적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저는 퇴사할 때 개인 물품만 챙겼어요. 회사 자료는 단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법무팀을 가동할게요.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죠. 도현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도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팀원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도현은 본부장실을 나와 설계팀으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이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것 같았습니다. 도현님, 괜찮으세요? 최준혁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일 계속합시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한백건설 법무팀에서 공식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박도현이 재직 중 취득한 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해 신도시 창조 개발의 프로젝트에 사용했다. 즉각 설계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신도시 창조 개발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팀은 도현의 퇴사 당시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보안 로그, CCTV 기록, 퇴사 시 반납 서류까지. 모든 기록은 도현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백건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출신 엔지니어 기밀 유출 의혹. 기사가 몇몇 온라인 매체에 떴습니다. 도현의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도현은 출근길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17년 경력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서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서희야, 힘내세요. 우리 회사에서 반박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곧 기자회견 열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선배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서희의 말이 도현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도시 창조개발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중구의 한 컨퍼런스홀이었습니다. 정민철 본부장과 도현 그리고 법무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 창조개발기술본부장 정민철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도현님은 한백건설 퇴사 시 어떠한 회사 자료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보안 로그와 CCTV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저희 프로젝트의 설계안은 박도현님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한백건설의 어떠한 자료와도 무관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백건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정민철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부당한 업무 방해라고 판단합니다. 한백건설은 박도현님을 부당하게 해고했고 이제 그가 다른 회사에서 성과를 내자 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도현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정말 아무 자료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도현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한백건설 퇴사 시 개인 물품만 챙겼습니다. 회사 자료는 단 한 장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17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원칙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독자 설계입니다. 도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를 인정하지 않았던 회사가 지금 와서 제 성과를 흔들려는 건 부당합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창조개발의 설계에는 어떠한 불법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도현의 말은 다음 날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부당 해고 당한 엔지니어 정면 대응.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백건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추가 증거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내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백건설 설계팀에 남아있던 김민수 사원이었습니다. 민수는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한백건설은 박도현 대리를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백건설이 하는 일은 명백한 보복입니다. 민수의 제보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백건설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계팀 직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했고 노조도 움직였습니다. 결국 정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했고 한 달 후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신도시 창조개발의 설계안에는 한백건설의 자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박도현 엔지니어의 설계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현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배님 이겼어요. 도현은 고개를 들어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서희야.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선배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팀원들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최준혁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팀원들도 따라 쳤습니다. 도현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재개되었습니다. 도현과 팀은 다시 설계에 집중했고 석 달 후 친환경 복합문화센터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도현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며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1년 후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준공식 날 도현은 서희와 함께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곡선형의 아름다운 외관,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넓은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그가 꿈꾸던 건축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축하해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나랑 계속 함께 해줄래? 서희는 깜짝 놀라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나 진심이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앞으로도 함께 가고 싶어. 서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저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연말 친환경 복합문화센터는 국토교통부 주간기술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상, 친환경 건축상까지 휩쓸었습니다. 언론은 국내 친환경 건축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현은 정식으로 설계본부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서희와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참석했고 정민철 본부장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도현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2년이 흘렀습니다. 신도시 창조개발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친환경 복합문화센터의 성공 이후 비슷한 프로젝트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창조개발의 설계를 원했습니다. 도현은 설계본부를 이끌며 매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팀원들을 교육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한백건설에서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와의 결혼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판교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희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도현님. 도현은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그나저나 서희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한백건설이 경영난에 빠졌다던데.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최근 수주가 계속 밀리고 내부 비리 문제도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도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를 해고했던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뻐지지는 않았습니다. 인생 참 알 수 없어. 맞아요. 그때 선배님을 해고한 게 한백건설의 가장 큰 실수였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백건설이 신도시 창조개발과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창조개발은 건전한 재무 상태와 기술력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고 한백건설은 그 힘을 빌리고 싶어 했습니다. 도현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해고했던 회사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합병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창조개발이 주도권을 쥐는 조건이었습니다. 한백건설의 브랜드는 유지하되 경영진은 창조개발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통합법인의 기술총괄 부사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합병 발표 기자회견은 서울 중구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도현은 단상에 올라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그는 한백건설의 임원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현은 호텔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박 부사장님. 도현은 돌아봤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현은 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박 부사장님을 정리한 건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매출, 수주, 비용. 사람의 가치는 보지 못했어요. 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부사장님이 떠나고 나서 한백건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졌고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회사를 지탱하는 건 사람이라는 걸. 도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상무님. 이제 상무도 아닙니다. 합병 후엔 평직원이 될 겁니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의 그 결정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한백건설에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평생 17년차 대리로 남았을 겁니다. 해고당하고 나서야 제 진짜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죠.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저도 이제 과거는 정리하려 합니다. 앞으로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강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합병 이후 창조개발 한백 건설 통합그룹은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도현은 기술총괄 부사장으로 양사의 설계팀을 통합 관리했습니다. 한백건설의 낡은 시스템을 창조개발의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 기술 중심 경영, 친환경 설계 투자. 처음엔 한백건설 직원들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설계를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직원들도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통합그룹은 국내 5대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2배로 늘었고 수주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이사회는 도현을 차기 사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도현은 그 소식을 듣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1세에 해고당했던 그가 45세에 대형 건설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취임식 날 도현은 임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4년 전 이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현은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17년 경력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특급 자격증도 소용없었고 성실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한 사람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팀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제 가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는 객석 앞줄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은 결국 인정받습니다. 해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료, 좋은 팀이 인생을 바꿉니다. 도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기술로 존중받는 회사,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과 서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축하해요, 사장님. 서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뭐려? 선배님이 다 이뤄낸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내가 저를 믿어줬잖아. 서희는 도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응.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도현은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까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걸.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특급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이었습니다. 한백건설 책상에 걸려있던 그 액자였습니다. 이거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게 저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는 자격증을 들여다봤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액자에 넣어 책상에 걸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젠 이걸 어디에 걸어야 할까? 서희가 일어나 도현 옆으로 왔습니다. 사장실에 거세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말해주세요. 진짜 실력은 결국 인정받는다고. 도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겠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건물 꼭대기에 서 있었고 아래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도현도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출근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작이야. 도현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 함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건축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이제 도현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7년의 경험, 4년의 고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